오늘의 맛있는 동네는 서울시 한복판 중구. 그곳에서도 서울의 물길이 시작되는 청계천 부근엔 오랜 역사를 이어온 유명한 음식이 하나 있다는데요. 무려 일제강점기였던 1932년부터 지금까지 약 90년 넘게 내려오고 있는 맛이랍니다. 곧 100년이네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음식.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지금 가을에 먹어야 더 맛있다는 추어탕입니다. 추어탕이요? 서울식 추어탕. 진짜 여지껏 먹어본 것 중에 진짜 맛있어요. 보양식이야 보양식. 이거 완전 보양식이야. 맛있는 동네로 서울 청계천에서 추어탕이 유명해진 이유를 지금 알아봅니다.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면 손님들이 입구부터 줄을 서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식사하는 손님들로 인산이네. 서울 미래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60년대 옛 한옥이 그대로 보존된 오래된 가게랍니다. 시내 기와도 있네요. 한 30년. 와. 30년이요? 한 번 맛보면 계속 생각나는 맛. 오랜 세월만큼 몇십 년간 꾸준히 찾는 단골 손님들이 많다는데요. 과연 오늘의 메뉴는 뭘까요? 추탕 먹으러. 어디로 옮기시겠어요? 서울은 이게 추탕이라고 한대. 추어탕이 아니고요? 추탕이라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메뉴판과 간판에도 적힌 추탕의 정체는 뭘까요? 3대째 대를 잇고 있는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서울식 추어탕을 서울에서는 서울식 추탕이라고 합니다. 가을추가 아니라 미꾸라지 추자가 있습니다, 한문에. 그래서 그 미꾸라지 추자가 한문으로 보시면 고기 여자에 가을 추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먹는 고기. 추어탕은 한자로 미꾸라지 추, 물고기 끓일 탕인데요. 미꾸라지 추에 이미 물고기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추탕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름부터 비주얼까지 범상치 않은 서울식 추어탕, 추탕. 대체 어떤 맛일까요? 담백하고 깔끔해. 그리고 추어탕은 신맛이 없어. 추어 매운탕이나 비슷해. 얼큰한. 매운탕처럼 칼칼한 맛으로 서울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추탕의 특징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이게 좀 달라 서울식이. 추어탕 하면은 보통 갈아서들 많이 하는데요. 그쵸. 원래 서울식 추어탕은 뭐 통으로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서울식 추탕엔 미꾸라지가 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흔히 아는 남도식 추어탕과 서울식 추어탕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색깔부터 달라요. 남도의 대표 추어탕 하면 바로 남원 추어탕이죠. 남원 추어탕은 된장 양념을 풀어 구수한 맛을 내는데 미꾸라지를 갈아 넣어 걸쭉한 국물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서울식 추어탕은 먼저 미꾸라지를 통째로 삶은 후에 고춧가루를 푼 육수로 다시 한번 끓여내는 것이 특징이죠. 남도식과는 다른 매력으로 손님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서울식 추어탕. 그런데 미꾸라지를 통째로 넣고 끓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시는 없나요? 식감인데 식감. 그렇지 않겠어? 그때 뭐 갈기도 힘들었고 조금만 있을 때가 이러니까 이렇게 뭐 잡아가지고 먹을 때는 그냥 갖다 먹는 거지 뭐 끓여서. 진짜 한국산 미꾸라지라고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통으로 쓰시지 않았을까요? 추어탕에 미꾸라지를 통째로 넣게 된 이유엔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서울 분들이 이제 설이 있어요. 좀 깍쟁이다 보니까 의심이 좀 많으시지. 그러니까 이걸 미꾸라지 탕인데 이걸 뭘 갈아 놓는지 모르니까 통마리를 먹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남쪽 지방의 추어탕은 큰 미꾸라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갈아서 넣었다고 하고요. 중부 지방의 미꾸라지는 비교적 크기가 작아서 통째로 넣어 추어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실히 크기가 다르네요. 서울식 추어탕은 남도식 추어탕과 비교했을 때 만드는 과정도 크게 다릅니다. 서울식 추어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물. 먼저 소곱창으로 국물을 진하게 우려낸 후에 감칠맛과 얼큰한 맛을 내줄 채소와 양념을 넣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맛을 위해 계란물과 유부를 넣어 마치 육개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주 풍부하게 들어갔는데요. 다양한 재료가 만들어내는 맛의 하모니. 이렇게 완성된 서울식 추어탕을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파를 좀 많이 넣으세요. 제피나 산초를 이용하는 남도와 달리 구하기 쉬운 파로 잡내를 잡아준다는데요. 또 취향껏 고추도 넣어줍니다. 그때 여기저기 추어탕 속에 무언가를 넣기 시작하는데 그건 뭔가요? 뜨뜻할 때 빨리 면을 넣어서 이 면이 또 별미예요. 서울식 추어탕의 또 다른 특징, 바로 추어탕과 함께 제공되는 면입니다. 과거 쌀이 부족했던 시절 밥 대신 밀가루로 만든 면을 제공하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건데요. 전 국수 너무 서울식 좋아요. 추어탕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이랍니다. 다른 추어탕은 면이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 면을 주니까 더 맛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더 걸쭉해지는 거. 살짝 짬뽕 같기도 하겠어요. 면을 충분히 즐긴 후 여기에 밥까지 함께 말아주면 금상첨화. 옛 선조들은 늘 이맘때쯤 몸보신을 위해 이렇게 추어탕을 찾았었죠. 그렇다면 서울식 추어탕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요? 청계천을 따라서 미꾸라지들이 많이 살았대요. 과거 청계천에 흔했던 미꾸라지로 추어탕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의 서울식 추어탕집들은 모두 미꾸라지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청계천 주변에서 시작됐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에도 각설이 조직이 청계천에서 미꾸라지를 잡아 탕으로 끓인 것에서 시작됐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식 추어탕이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뭘까요? 여기가 옛날에는 최고의 번화가입니다. 여기가 아주 땅값이 엄청 비싸요. 뭐든지. 그런 곳이라 아마 됐을 거예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모인 사람들을 입맛을 맞추려다 보니까 평균적인 입맛을 추구하지 않았을까요? 서울식 추탕이 유명해진 이유에는 역사적인 배경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무교동하고 명동밖에 술 먹을 자리가 없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그 당시엔 젊은 분들은 학사주점이나 이런 데서 술을 먹고 이제 어르신들이 여기서 술을 드시는데 서울의 도심지 무교동이 짙은 어둠 속에 잠기고 있습니다. 6, 70년대 이곳은 유난히 선술집들이 많은 곳이었는데요. 쌀이 부족하던 시절 양곡관리법으로 밀주 단속을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이곳엔 양조장이 있어 술을 몰래 먹을 수 있던 동네였던 겁니다. 그 당시 서울식 추어탕은 든든한 한 끼보다는 술 한 잔과 함께하는 안주나 해장으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청계천 인근에는 신문사들과 옛 국회의사당이 있었는데요. 당시 영향력이 컸던 신문사 기자들과 정치인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으로 알려지며 유명해졌답니다. 서울에서 수십 년 세월을 함께해온 서울식 추어탕은 어느덧 손님들에게도 사장님에게도 소중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냥 여기 향수 때문에 오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향수. 뭐 돈을 벌고 안 벌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내 대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지.